여러분은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가에는 국가 3권이 있고 그 3권은 분립된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립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한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그러니까 국가 3권이라고 하는 그 각각에 있어서 행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게 되면 좀 혼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 헌법에는 행정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집행권으로서의 행정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입법, 집행, 사법의 3권으로 분립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명확하겠죠. 이러한 3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는 국회, 정부, 법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고 정부에는 집행권이 있고 그리고 법원에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전을 펼쳐보면 분명히 정부의 장에서 행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이 틀렸다 혹은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제정이 되었고 벌써 그것은 70년도 더 전의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러한 20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70년 전의 20세기는 모든 것이 대단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우리 선조들,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권력이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 최고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권, 그러니까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치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당연히 3개의 통치기관이 있다. 그것이 국회, 정부,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개의 통치기관은 분립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법 상식입니다. 이 분립된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3권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견제와 균형은 어느 정도나 유지하는 것일까? 그 선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우방이면서 동맹이다 하는 이름표를 붙여 놓읍시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속에 대략 3등분을 해서 한 칸에는 호주를 넣고 한 칸에는 미국을 넣고 나머지 한 칸에는 일본을 넣어 둡시다. 그러면 이제 이
우방이면서 동맹이라는 동그라미 속에는 회원국이라면 회원국이고 어떻든 그 구성원이라면 구성원인데 세 개의 구성원이 들어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성원은 그리고 보니까 각각이 국가의 명칭입니다. 국가인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동맹이니 우방이니 해도 그들이 어떤 사안마다 협력은 할지언정 섞일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바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이 통치기관 3개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 3개가 마치 이들 국가들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3권이 분립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기초적으로는 바르게 이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이 어느 정도로 서로 그 협업을 한다든지 겹치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다르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대통령제의 한 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전에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다. 겸직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과거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질서와 원칙이 헝클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대통령제의 그 정부 형태로 바뀌었을 때는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와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지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원형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장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장관은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혹은 대통령이 자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의 그 행정각부에서 정말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실력이 아주 그 실력의 깊이가 얼마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집행정부의 일이 결국은 국제적인 것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맞물려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온통 뜯어먹기기 바쁩니다. 이것이 외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뺏기고 결국은 그것이 돈이 떨어져 나가는 뭉텅이 돈이 외국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장관은 정부 내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를 제도적 보장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에 경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공무원을 아주 큰
좋은 나무를 키우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관의 역할을 맡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을 때 그것이 보다 강하고 돈 많은 나라들하고 겨룰 때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권은 분립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의 그 집행정부는 대단히 입법정부, 국회하고 거의 그냥 잡곡밥처럼 섞여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까지 와가지고 뒤섞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 어떻게 보면 헌법이 그 순혈성을 잃어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이것을 바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